영어 공부는 수학처럼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알기 위한 수단이 아닌 음악과 미술과 같은 하고 싶은 본능의 영역이어야 합니다. 자, 예술은 인간의 생존과 아무 상관없죠.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먹이가 떨어지거나 농사가 되거나 그와는 관련이 없죠. 하지만 동물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인 것은 확실해요. 예술을 통해서 인간의 생존을 넘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바탕, 세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술은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가장 큰 그런 영역 중에 하나다. 자, 언어는 어떻습니까? 생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살에 되는 아이는 반드시 언어를 다 습득한 상태이며 폭발적으로 언어를 증가시켜서 사회화를 시키는 그런 나이이기도 하죠. 그만큼 언어는 인간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협력하고 정보를 취합하고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지혜를 전달하고 예술을 공유하기도 하죠. 또한 예술이 주는 감각의 만족감을 중요한 것은 언어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언어는 첫 번째 생존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와 함께 예술성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감? 만족감. 감각의 만족감을 주는 복합적인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영어 습득은 생존과 그래서 예술의 영역인 감각의 즐거움에서 오는 삶의 만족감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다는 거죠. 영어를 수학 공부하다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술을, 음악을 숙제하듯 괴롭게 공부한다면 그것이 음악이 아닌 것처럼 언어는 그러한 본능 가지고 태어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잘못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은 분명 언어를 접근하는 잘못된 방법이 아니겠는가. 영어는 언어이기에 생존과 관련되어 있으며 동시에 예술적인 감각의 영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술은 무엇일까요? What is art? Why does it appear to be so tightly? 왜 그렇게 면밀하게 linked,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What does it mean to be human? 그래,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걸까요? 자, 예술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면밀하게 인간이라는 그러한 것이 의미와 인간이 되는 것의 의미와 그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예술은요. 결국 예술의 정의를 뭐로 본다? 인간이 되는 것, 인간이란 존재가 되는 것의 의미와 아주 밀접하게 타이트하게 linked with 연결되어 있다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자, 예수는 꼭 뭐다?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We are only mammal species. 우리가 유일한 포유류종이죠. Produce art. 예술을 생산하는 While it is important to us.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it is no way necessary. 결코 필요하지는 않죠. 우리의 physical survival, 우리의 육체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음식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example are numerous. 그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How humans have risk. 어떻게 해서 인간이 리스크를 걸고 심지어는 sacrifice, 희생하며 그들의 life, 삶을 희생하며 the right to express,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right,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가. 스스로 artistically, 예술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권리를 위해서 삶을 희생하고 또는 위태롭게 하고 그죠? 그런 것도 있었죠. 그만한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능이라는 얘기죠. 이 말은. Art comes in many forms. 예술은 많은 형태로 오죠. Literature with prose and poetry. 우리가 산문이나 시와 같은 그와 같은 문학에서 sculpture, 조각이나 페인팅, 그림에 이르기까지. 자, movie making, 영화 만드는 거, 그다음에 composition of music, 음악을 작곡하는 거. 버더스뿐만 아니라 body expressions, 몸으로 표현하는 거. 이를테면 댄스 같은 것도 있죠. 그러나 what is it? 그것이 뭘까요? We seem to be so eager. 그렇게 열망적으로
예술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자, 우리 예술, 춤을 추는 이유는 뭐죠? 음악을 작곡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그렇죠? 이런 거 다 왜 목적이 뭘까요? By studying various artwork. 다양한 예술 작품을 연구함으로써 over the millennium. 천년에 걸친 그런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연구해 보면 a few themes, 몇 가지 주제들이 계속해서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이게 바로 이제 예술의 어찌 보면은 목적? 그렇죠? 예술 통해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namely, 즉, expression, human condition. 인간이라는 것의 컨디션, 조건. 인간의 조건이 뭘까? 그것을 표출하는 그러한 주제, 표현하는 주제. 또는 our sometimes anxious deliberation over life and death. 우린 때때로 anxious, 뭔가 불안한 deliberation, 그런 생각들도 있죠. 죽음과 삶과 죽음에 대한 우리의 뭔가 꺼름직하고 뭔가 불안한 그런 사고들, 생각들, 뭐 그런 것들도 주제가 되죠. 그러니까 예술이 표현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컨디션은 뭐냐? 인간이란 조건은 뭐냐? 두 번째 뭐죠? 우리들의 어떠한 삶과 죽음에 대한 고찰,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Including existence of soul. 영혼의 존재를 포함하며 영혼이 존재하는 걸까? 영적 존재죠. 그러면 similar ethereal phenomena. 그와 같은 영적인 것, 그와 유사한 ethereal, 천상의, 다시 말하면 무형이 존재하는 그 무형의 현상들, 그렇죠? 물질적인 것이 아닌 그러한 ethereal 현상들, 영적 세상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these are typically,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depict contemporary setting, 현대의 그러한 세팅 안에서 묘사되는 거예요. 현대라는 그러한 배경 안에서 이런 것들은 묘사가 됩니다. Sometimes 때때로 through metaphor를 이용하기도 하죠. Metaphor in particular, 특히 will resonate with its intended audience. 자, 그들이 의도했던 청중, 그 대상이 되는 청중에게 뭔가 가슴에 반향을 일으키려는 그런 메타포. 특히 대상이 되는 어디언스 청중에게 뭔가 마음에 resonate, 감명을 주는 또는 반향을 일으키는 그러한 메타포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예술들은 그리고 will come with variation, 여러 가지 변화로 또 오게 되죠. 그리고 many manifestation, manifest of art, 예술에 대한 많은 그러한 그 예술을 보여주는 것들 많이. 자, 예술에 관한 많은 표현들, 예술을 많이 보여주는 형태들, 그런 것들은 take different shape, 다른 형태와 form, 형태로 shape과 form으로 over time, 시간에 걸쳐서 문화에 따라 geography, 어떤 지리적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른 형태를 취하고 온다는 거죠. 자, 예술이라는 것에 많은 manifest, 그런 많은 표현들, 많이 명확히 보여주는 것들, 예술을 보여주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미술도 있을 것이고, 음악도 있고, 뭐 글도 있을 것이고, 그게 manifest라고 보시면 되겠죠. 많은 예술의 그러한 표현들, 많이 보여주는 이런 여러 가지 보여주는 것들은 형태도 다르고 shape나 form, 그 양식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시간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또는 지리에 따라서. In the past, at least, 적어도 과거에는 그들은 그런 예술의 많은 manifest, 보여주었던 예술의 형태들은 또한 come with requirements aesthetic, 예술적 미니엄, 최소한의 스탠다드만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거 최소한의 스탠다드만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오는 데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술은 왜 하는 걸까요? 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관련된 거죠. 죽음에 관한 또는 삶에 관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영혼에 관한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무형의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싶은 그런 사고를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죠. 인간의 욕망. 자,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오는 데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온다는 거였죠. 메타포로서 청중에게 뭔가 감명을 주기 위한 어떤 메타포를 통해서 운율을 통해서 그림으로 묘사하거나 뭐 시로 쓰거나 그런 형태도 있겠고요. 그런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오죠.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는데 적어도 과거에는 그것들이 또한 굉장히 예술적으로 최소한의 기준만 도달한다면, 그죠? 도달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다양한 형태로 온다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어라는 학습도 삶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뭐 국어를 하는 상황에서 영어를 못해도 그렇게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그러나 예술적인 감각이라는 즐거움을 우리가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알면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나라는 우리의 어떤 본능을 자극하면 영어를 학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언어 습득은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습득을 본능으로 생각하지 않고 학습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수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완성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영어라는 것은 예술적인 부분도 있다. 예술이 뭐죠? 본능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본능과 동시에 삶의 본능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게 언어학습의 어떤 본질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소리의 학문이다. 즐거움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리를, 다시 말하면 리스닝이죠. 리스닝을 통해서 또 소리를 내므로써 음악을 하듯이 이 소리의 예술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영어를 독해도 중요하겠지만 도움이 되겠지만 그와 함께 플러스 반드시 리스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어를 그럼 리스닝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영어를 외국인하고 같이 학원 가서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좋아요. 오케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했겠죠? 돈이 충분하시다면 영어 학원을 꼭 가세요. 단 영어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가능하다면 뭐 나쁠 거 없죠. 좋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국인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죠.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리스닝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니까 이것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은 그때는 학원 가서 직접 대화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말하는 건 바로 이 리스닝의 중요성을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의 즐거움을 또한 느낄 수 있고 영어라는 것에 대해 어떤 삶의 도움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